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선이었죠. 당시 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받은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이 의심됐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어요. 투표 사무원의 실수라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5월 30일이었으니까 사전투표 2일차였는데요. 예. 용인시 성복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있던 일인데 보니까 회송용 봉투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려던 사람이 그 신고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선관위 대응이 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것은 자작극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자작극을 하려고 했는가? 그 해당 그 투표인이 선거인이 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그 전달받아가지고 그거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밝혀진 경찰의 수사 결과는 뭐냐? 네. 투표 사무원이 선관위에 있었던 그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에게 투표한 사람에게 회송용 봉투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교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은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는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고 나머지 봉투 하나는 그 투표 참관인한테 사무원한테 그 반환을 했는데 그런데 반환된 그 봉투 안에 기표한 그 투표용지가 있었고 네. 오히려 그 투표함에 넣은 그 봉투에는 빈 봉투였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그렇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밝혔습니다. 선거원에서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뭐 사과 이런 거는 하지 않았거든요. 유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선관위에서 즉각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데요. 내용을 보면 예. 책임 회피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그 현장에서 당황했을 텐데 몇 가지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섭부르게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자작극의 어떤 구체적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딴 외부에서 투표지를 받아서 거기에 넣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계획된 어떤 자작극인 그러니까요. 것처럼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 그 B 씨는 졸지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으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주변에 낙인이 찍힌 겁니다. 대단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명확히 사과 입장을 표하는 게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뭐 부정투표 예.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었고 투표 방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한 사과 입장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실한 투표 관리, 뭐 섣부른 대응,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실한 이런 투표 관리 처음 지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자신의 실수를 마치 우리 유권자의 범죄로 몰고 가려고 했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선관위의 실수로 밝혀진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한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항상 주장하는 거 뭡니까? 우리 선관위는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못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실수는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실수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서 그 존속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인가 매우 의심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법적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건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짚어주셨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개인의 어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네.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서 그 저하된 평가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당일 현장에서 그 상황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더군다나 누군가가 공모해서 부정선거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는 내용으로까지 이미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건 형사상도 그렇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한데 네. 과연 B 씨 본인이 처벌을 원할지가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는 않기 때문에 B 씨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수사와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 이게 고발하신 분들이 있어서 수사당국은 수사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앞서서 이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무효 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후보한테 자기가 원하는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데 그게 무효가 됐으니까 자신의 참정권 투표권이 완전히 박탈된 거 침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긴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참정권 침해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이거는 선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선관위가 몰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고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논란이나 이런 부실 관리, 이런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요.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묶여있는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가해자 중 2명 현역 군인이에요. 예, 조금 전에 자료 영상에서 봤지만 예. 좀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냥 가슴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4명 임금 펜션에 머물고 있던 일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현역 군인이 2명이었습니다. 본인이 반려견한테 물려서 그거에 대해 일종의 보복 심리를 가지고 예. 가서 새벽에 1시에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쏘았다는 건데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아예 가해 목적으로 조준 사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려서 그것에 대해서 위협 사격을 했다는 그 해명 자체가 사실로 예.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명백하게 이 반려견들에 대해서 가학행위를 하면서 일종의 그걸 재미로 즐기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나 처벌 또 징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더 공분을 좀 사는 부분이 이겁니다.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 측에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공론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됐고 아직까지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뭐 황당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개한테 물려가지고 화가 났다. 그래서 위협 사격이었을 뿐이고 개를 죽일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비비탄이라고 한 걸 얼마나 맞으면 개가 죽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다른 개들도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계집하고 마당에서 발견된 비비탄만 수백 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그 비비탄이 난사가 됐겠는가. 그다음 CCTV 확인해 보니까 이게 1시간 넘게 이렇게 그 비비탄을 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 더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요. 비비탄 그 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한 발 한 발 딱딱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연사가 가능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연사가 가능한 비비탄을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총알도 뭐 몇십 발 정도 갖고 놀 수는 있겠지만은 수백 발 거의 뭐 1,000발 이상의 그 비비탄이 준비가 됐었다는 거 아닌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견주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항의를 하니까 견주한테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덮으려고 급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